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쓰면서 그냥 평생 살겠다 이렇게 선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죠. 10만 원씩 쓰면은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구나. 하루에 뭐 라면 한 달에 10만 원. 쓰면은 얼마나 갈까요? 계산해 볼 수 있죠. 네. 근데 남은 인생하고 생각해 보는 거잖아. 네네네. 그러면 나 나이 이 정도 됐는데 앞으로 한 20년만 살지 뭐 이렇게 아. 선택할 수도 있고. 네네. 그죠?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죠, 쓴다 그렇지. 하면. 예. 저 같으면 만약에 5천밖에 없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경매를 하겠죠. 내가 배운 게 그거니까. 어. 내가 그 기술이나 경험이나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죠. 그죠? 네. 그 상태에서 5천 이거잖아. 그럼 경매하죠, 당연히. 그리고 할 거 많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서울은 당연히 진입하기 힘드니까. 네. 아니면 서울 중에 빌라. 빌라. 는 여전히 제가 화곡동이나 이런 데 빌라들이 네. 다 뭐 신축 빌라들은 막 2억, 3억 가지만 여전히 10년 이상 된 빌라들은 1억대 네. 중반이거든요. 네. 그럼 5천이면 충분히 해요, 그냥. 그리고 화곡동 빌라 1억 중반이에요? 내가 가진 빌라들이 다 1억 한 5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 전 그런 것만 사요. 그러니까 빌라라는 게 네네. 얘기가 새끼로 살짝 빠지겠지만 괜찮아요. 예. 빌라라는 게요. 서민형 주택이에요. 서민형. 네. 그러니까 빌라는 고급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비싸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싸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3, 4억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아파트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아파트로 가버려. 네. 그러니 아예 싸려면 아예 싸버리자. 그래서 저는 그냥 빌라를 사더라도 2억 이하로만 사요. 그렇게. 아, 고가 빌라라는 건 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고가 빌라라는 거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저기 네. 비둘기 많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성북동 같은데 네. 그런 데 있는 빌라들 진짜 아. 빌라. 그건 고급 빌라들이고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들의 빌라들은 싸야 돼요. 연립 그래야 같은 거. 연립주택, 네. 다세대 연립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말 서울에 투자한다. 네. 그럼 화곡동이다. 그러면 아예 2억이야. 1억대 초반, 초중반으로 해서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뭐 월세 놓기도 편하고요. 네. 전세를 놓으면 투자금을 거의 다 회수하기도 하고요. 음. 또 팔면서 500, 1000 뛰기가 가능해요. 네. 또 거래가 거기 있거든요. 당연히 서울이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경기도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할 게 깔렸어요. 5천이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5천밖에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지. 네. 저 같은 경험 있는 쌓아놓고 5천이면 당연히 할 거 많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처음 하는 분들은 5천으로 뭐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배워라는 얘기지. 결론은. 배워서 합시다. 네. 그냥 하려면 네. 그거 금방 까먹어요. 아. 그러니까 그 5천을 유지하고 조금씩 키워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결국은 배워야 돼.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배운다 이것도 있지만 네.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건요. 일단 내가 관심 있는 동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우선 발품을 팔아보세요. 계속 다녀봐. 부동산도 다녀보고 네.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이게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이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장.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빌라 안 팔려. 안 근데 팔려요. 실제로 안 팔리는지 얼마인지 그렇죠. 이거를 실제로 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빌라가 안 팔려라는 게 네. 이게 선입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싸면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가 우리가 흔히 이제 빌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부동산 또는 모든 저 재화가 마찬가지인데 네. 안 팔려요 이런 말은 안 팔려라는 말에 그 가로들고 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팔려요. 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가격을 찾아야 돼요. 네. 이게 빌라야 또는 빌라니까 동네가 열악해 또는 꽂았어. 꽂았으니까 얼마냐. 이게 그래서 얼마냐. 좋아요. 좋으면 좋으니까 얼마냐.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얼마냐. 네. 아니 100만 원에 네. 만약 빌라 판다 그러면 살려 그러면 줄 서겠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100만 원을 판다면 돈 쓰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50만 원 낙찰 받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죠. 팔 수 있는 가격보다 싸게 받자. 예. 예. 근데 그거보다 높게 써서 받으면 그럼 안 팔리니까 손해 보는 예. 거죠. 처음에 내가 빌라를 낙찰 5천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수도권 화곡동 빌라 알아보겠다. 그렇게 보기. 서울에 있는 빌라. 그러니까 화곡동을 예를 든 거고. 네네. 뭐 신림동이든 화곡동이든 신월동이든 뭐 미아 수유 쌍문동이든 네네. 그러니까 그쪽 강남을 뺀 나머지 동네의 빌라들. 서울에 있는 빌라를 먼저 하겠다. 그렇죠. 빌라가 서울에 있는 빌라는 그래도 거래가 더 많이 되니까. 잘 돼요, 거래가. 잘 돼요. 잘 돼요, 서울에 있는 빌라들은. 그러니까 가격만 싸면 전제 조건은 이거야. 네. 싸면. 실제로 많이 팔아보셨죠? 저는 뭐 계속 빌라 사고 팔고 해봤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격만 맞으면 팔리고요. 네. 또 제가 요즘 이제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안 팔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또 전세를 놓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투자금도 다 회수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빌라를 보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싼 거라고 했잖아요. 네. 아주 싼 거다 보니까 서울에서 싼 데 사야 될 사람들이 또 서울 인구 1000만 명 중에 그래도 또 한 4분의 1 정도는 싼 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서울이 계속 재개발을 하면서 점점점 싼 물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로 이제 마치 이렇게
밀려오는 느낌. 네. 그러니까 갖고 있다 보면 여기는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뭐 10억짜리를 사가지고 15억이 됐어요.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근데 10억짜리를 투자하려면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최소 몇 억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억 5천짜리 빌라는 내가 투자하는데 돈이 거의 안 들거나 들어도 뭐 한 1, 2천 정도?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 한 2천 투자해놨어요. 네. 근데 2천만 원이 올라봐봐. 100% 오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전략.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이런 게 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리면서 500뛰기, 1000뛰기 한다던가 해서 돈을 계속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내가 쌓이면 이제 이쪽 돈은 계속 둘리잖아요. 거기서 일부 잉여자금이 생겨요. 그럼 그걸로 뭐 또 다른 뭐 월세를 세팅하든 좀 더 큰 거라든 아니면 모아서 큰 거라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1년, 2년, 3년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경험이 쌓여요. 경험이 쌓이면 이제 내가 처음 시작할 때와 또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가능성도 길이 하나만 보이다가 두 개가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방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어디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라는 얘기라면은 그냥 내가 아는 데서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아는 데서 합시다. 우리 동네. 내 동네. 그렇죠. 우리 동네 앞마당.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사는 동네랑 내 투자금이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투자금이 맞을 만한 동네를 정해놓고 거기를 내 동네 삼아라. 거기를 꾸준히 팔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금이 맞을 만한 동네. 그렇죠. 내가 뭐 한 2, 3천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인천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요. 은행이 보기에 네. 경매는 이미 한번 낙찰이 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음에 이 사건이 다시 경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면 낙찰이 되겠구나. 라고 한번 검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 상품보다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지금은 규제가 똑같이 먹혀가지고요. 그냥 특별히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근데 그건 지금만의 상황이고요. 상황이 또 바뀌면 은행들이 약간 조금만 자유롭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경매 쪽은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보다 한 10% 이상은 더 받아요. 보통 제가 경매할 때 예전에는 다 7, 80%는 기본 받았었거든요. 낙찰가. 그러니까 낙찰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 뭐 KB에 60%를 해줘요. 라는 규정이 있다고 쳐요. 근데 낙찰가는 한 80% 받았어. 그럼 낙찰가 대비 80%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런 KB로 KB 대비 대출을 내줄 때 하락장이면은 그렇죠. 낙찰도 또 싸게 받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메리트는 상당히 떨어졌겠네요. 지금은 대출이 많이 제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주택이 있어요. 뭐 기존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낙찰받았을 때 대출이 아예 안 나오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규제는 똑같이 먹혀요 지금은요. 그래서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못 하게끔 다 막아놓은 거죠. 그럼 의외로 좀 주택 경매 시장에 좀 빈틈이 있겠네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기회였던 거예요. 작년에 저희 회원들 중에 무주택자들에서 많이 했었어요. 되려 다주택자들은 눈 뜨고 물건을 놓치는 거고. 대출 안 나와 취득세는 12%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이걸로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렇죠. 또 팔고 다시 하고. 다시 무주택 되니까 또 하고. 그래서 저희 회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총동원하신 분도 있었어요. 거기는 자기 그 일가 친척들이 다 무주택인 거야. 그동안 투자를 안 해봤어. 완전히 황금어장이죠. 친척 자기 그 일가족 명의로 다 하나씩. 무주택이면은 대출도 나오고. 대출은 기본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나오고 취득세도 1%고 팔면서 다시 또 무주택 또 되고. 그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맞아요.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양도세가 오늘부터요. 이제 70% 단타. 네. 1년 이내 팔면 70%, 1년 넘어서 2년 사이면 60%. 2년이 넘어야 겨우 일반과세. 근데 그게 제가 10년 전에 할 때 2006년도에 그때가 양도세가 그랬었거든요. 1년 이내면 60%. 그러니까 1년이면은 50%, 그러니까 뭐 2년이면 뭐 40% 이런 식으로. 또 다주택자면 60%. 60%일 때가 있었네요. 지금은 70%까지. 지금 70%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수익 나면 다 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하실 거면은 단타를 한다면 정말 70% 낼 거 각오하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 2년 가는 거죠. 기본 2년 보유. 2년 보유. 그러려면 2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팔 때는 불확실성이 그만큼 덜하잖아요. 정확히 가격을 알잖아. 근데 2년 후는 정말 우리가 알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싸게 받아야죠. 올라간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모르니까. 그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갑자기 그 뭐 음. 서브프라임이 있을 줄 맞아요. 알았나요? 서브프라임 같은 거 그런 게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몰랐으니까. 맞아요. 그걸 미국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도 몰랐던 다 모르는 거 거죠. 아니에요? 네. 그렇게 다 당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경매 강의를 한 게 네. 200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2004년에 배워가지고 네. 2008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랑 저랑 제가 생각해도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네. 저는 그때는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 다 아는 줄 알았다. 내가 다 아는 줄 알았고요. 네. 그냥 내가 다 손대면 다 돈 버는 줄 알았었어요. 아. 근데 거로부터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네. 아 내가 모르는 것도 많구나. 아 이 분야는 내가 모르는 분야구나. 그래서 네. 제가 한 10년 넘어가고 15년 차 접어들면서 네. 이게 아닌 것도 있네. 내가 모르는 분야도 있고 또 세상에 나 말고 또 다른 능력자들도 많고 네. 흔히 말하는 천외천이라고 하잖아요. 아. 역시 내가 모르는 세상이 많구나. 가면 갈수록 알게 돼. 그걸 느끼게 돼요. 일반적인 투자는 네. 현재가에 사가지고 장래 어느 시점에 오르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인 투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최근 몇 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고 성공하셨죠. 맞아요. 최근 4, 5년 동안은 집값이 다 올랐으니까. 네네. 그래서 막 이 지역 분석하고 호재 분석하고 여기는 전철이 들어올 거니까 여기는 GTX D라인 들어올 거니까 김포에 투자했다가 D가 안 들어와 이런 말 막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호재니 뭐니 보면서 투자해서 장래에 오를 거를 기대하는 건데 경매는 장래에 오를지 안 오를지 난 일단은 관심이 없어요. 네. 지금이 얼마냐. 그래서 지금보다 싸냐 이것만 저는 관심 있는 거예요. 이거 안전 마진을 먹는 거죠. 네, 딱 그거예요. 그냥 마치 그 차익 주식으로 말하면 차익거래 같은 느낌. 네. 그냥 처음부터 수익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낙찰이 되면 이 수익을 먹었으니까 원래 시세도 팔면 되고요. 그냥 바로 판다는 거죠. 저는 바로 팔아요. 이제는 후회하고 있지만 갖고 있을 걸. 근데 하락장에서는 바로 파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네. 자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어떤 시장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사이클을요 한 사이클 반을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기에 시작해서 제가 2006년도에 상승기를 겪었어요. 네. 제가 막 3천, 4천에 낙찰받은 빌라들이 한 6개월에 팔라고 보니까 1억이 돼 있는 거야. 이런 걸 겪었어요. 막 1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2억에 샀던 분당 아파트가 네. 한 달 만에 3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장이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2006, 7, 8년도가 네, 그랬어요. 네. 그때는요 찍으면 그냥 올라 가격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네,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찍었더니 공부 안 하고 찍으나 똑같아요. 그냥 다 올라. 그래서 제가 2006, 7, 8년도에 네. 낙찰받든 사든 다 오른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겪고 나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왔어요. 네. 서브프라임이 오니까 시장이 한번 출렁했죠. 그리고 2009년부터 14년까지는 거의 그냥 보합세 침체기. 네네네. 그러면서 경매도 많이 늘고요. 네. 그걸 겪다가 다시 14년부터 시장이 조금씩 살기 시작하더니 최근 17, 18, 19년, 20년까지 폭등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낙찰받은 아파트들은요. 예를 들면 한 1억 차익 보고 들어갔어. 네. 뭐 10억인 거를 9억 보고 들어가서 9억 낙찰. 네. 6개월에 팔라고 보니까 그게 12억이 돼 있고. 작년에 또 그걸 한번 겪었고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을 한 사이클 제 느낌에 한 네. 사이클 반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신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 상승기든 하락기든 침체기든 보합기든 하여간 현재가보다 싸게만 사면 잃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대박을 놓칠 수는 있어도 네. 최소한 손해는 안 보더라. 근데 네. 그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뭐 대박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자산을 지킨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내 1억이 있어. 네. 그 1억이 10년 후에도 1억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 까먹은 거죠. 그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돈을 안 까먹는 거를 저는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화폐 가치 떨어지고요. 네, 네. 그거를 보존하자. 최소한 지금 1억 가치가 10년 후에도 말 그대로 1억 가치가 되게끔 하자. 라는 게 전 투자라고 생각해서 네, 네. 대박 다 필요 없다. 그냥 내 재산을 지키자. 근데 물론 거기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처음에 자금이 없을 때는요. 그게 네. 당연히 불어나요. 그 투자를 하면.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 자금이 없던 걸 가지고 불려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바로 안 팔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략이죠. 그러니까 네. 기본 컨셉은 그거고. 근데 봤더니 시장이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네. 시장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 시장이 눈에 대충은 그래도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네. 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가져가자. 포지션을 잡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시장이 왠지 불안할 것 같아. 그러면 수익을 줄이더라도 빨리 팔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 몇 년간의 시장은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매도 기간을 한두 달 늦춰봐요. 늦춰보면 네네. 더 올라가니까. 이제 그랬던 시장이긴 해요. 겪었던 2006년 상승장이 3년이었거든요. 딱. 네. 그것도 만으로 따지면 2년밖에 안 돼요. 횟수로 2006년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네. 2006년 하반기에서 시작해서 2007년
1년 2008년 9월에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로는 3년이지만 만으로 따지면 24개월밖에 안 되는 거였었어요. 네. 그때 이제 가격이 쫙 치고 올라가다가 서브프라임이 빵 터지면서 팍 또 꺾인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상승장은 제가 보기엔 1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14년서부터 시작해서 17년도에 잠깐 주춤했다가 그냥 네. 그냥 그들 다시 내리 그냥 쫙쫙.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최장기 호황이었던 거죠. 한 7년 8년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전 걱정이 아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근데 시장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저는 항상 시장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항상 뭐랄까 대비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 채 갖고 계세요? 지금은 한 자리 숫자예요. 한 자리 숫자. 9채. 9채. 여러 채네요. 여러 채.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투자다 보니까 물건 수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딱 작년 7월부터는 추가로 못 사고 있죠. 다주택자다 보니까 네. 살려면 취득세가 12%잖아요. 네. 12%이기 때문에 제 명의나 저희 가족 명의로는 더 이상 못 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주택 수는 그냥 거의 네네. 좀 고정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경매를 네. 우리가 일반인들이 되게 어렵다 하잖아요. 네. 당연히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내가 하면 나한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경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왜 매번 낯설잖아요.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경매를 당하거나 뭐 경매를 넣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낯설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낯설어서 어려운 거라 네네. 공부를 해두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 경매를 네. 제가 이제 일반인들이 경매를 공부를 해두기를 원하는 이제 바라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두세요라고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 전세 네. 뭐 몇백 채 했어요. 네네. 이분들이 그런 뭐 경매 내지는 이런 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개념 네. 이런 거를 조금만 알았었으면 그리고 시장 파악만 했었으면 네. 시장 파악이란 경매를 하다 보면 시장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조금만 알았었으면 뭐야 이게 시세보다 전세가 비싸네?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막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 같은 데 들어갔다가 피해 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매를 배워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이러잖아요. 왜 만약 집값이 뭐 원룸 건물인데 뭐 한 20억인 게 있다고 쳐요. 집값이 20억에 대출이 10억이 있어. 네. 방이 한 10개 20개 있고요. 네. 자 여기 대출이 10억에 네 전세금 1억이에요. 원룸이니까. 그러면 10억에 1억이니까 집값 대비 안전하네 이 생각하는데 네. 자기가 꼴찌면 그러니까. 앞에 내 임차인이 15명 있어요. 네. 이래버리면 임차인 다 합치고 내 거야. 그럼 나는 집값보다 비싸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런 것만 알아도 내 전세금은 지키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들어오면 항상 꼴찌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런 집에 네. 전세 들어가면 안 되고 아. 월세를 차라리 들어가든가. 네. 예. 그래서 내가 경매를 알면 차라리 월세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아낀 다음에 네.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전세 1억 들어갈 거를 월세 네. 1,000으로 들어가면 네. 9,000이 남잖아. 그러니까요. 그걸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지. 월세를 들어가면 좋은 점도 있죠. 버티면서 버티면. 월세를 안 내면 그렇죠. 그게 내가 버는 거니까. 경매 넘어가면 월세 안 내면 돼요. 네. 안 내고 나중에 혹시 낙찰되면 또 소액임차인잖아요. 네. 배당은 또 배당대로 받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할 것도 없어. 네. 그러면 당연히 전세 살아야겠지만 내가 투자할 방법을 좀 배웠어. 네. 그러면 전세 사는 건 너무 아깝다 생각해요. 어.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네. 월세로 뺀 다음에 나머지 돈 가지고 투자를 하자. 네. 그래야 내 돈을 지킨다. 아까 그 얘기. 지금 1억이 10년 후에도 1억이냐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지금 1억이 10년 후에도 1억의 가치를 하겠죠. 네. 오늘 그 홈336의 네, 홈336. 안정일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